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우리 지난 16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유상증자의 개념,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17강에서는 유상증자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상증자란 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대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유상증자의 방식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특수 관계인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방식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이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절차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와 제3자가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통상 제3자 배정 방식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주주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더 사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 이 결정을 위해서는 딱 2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세요. 1번, 어떤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느냐. 2번, 신주 발행 규모와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싸게 발행되는 신주를 먹고서 바로 튀어버리는 먹튀를 할 집단인지, 아니면 회사와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집단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호 예수란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받은 신주를 바로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몇 개 기업들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SK렌터카, 노란색으로 표시된 날짜에 공시가 발표됐고요. 당일에는 이렇게 쏘아 올리더니 다음날부터 바로 쭉 빠졌죠. 근데 다음 종목 위지트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날에 장마감 후 발표됐고요. 다음날 소폭 강세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가 유지됐습니다. FM 리퍼블릭도 공시 뜬 이후 이틀 연속 초강세를 이어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티 백큐, 얘는 좀 특이하게 공시 이후에는 흐름이 시원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어요. 아까 대기업이 참여한 경우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에로티 백큐이 바로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요중에 참여한 회사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가 흐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가 딱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보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직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그 이후의 흐름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를 잘 노리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주주 배정 방식의 경우죠. 이때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꽤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같이 대응을 해봅시다. 첫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상증자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냥 차입금 상환이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하시고요. 신규 자금이 유망한 사업 분야나 설비 투자에 쓸 예정이다 싶으면 둘째, 발표 시점에 내 계좌의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에도 플러스라면 저는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제3자 배정 방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유상증자가 악재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증 발표 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두산 퓨얼셀, 아주 예외적으로 유상증자 발표 후에 급등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 또 한참 약세를 그렸죠. 물론 최근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거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길어지는 불확실성이 싫다면 바로 매도하는 것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주가가 약세를 보일 테니까 우선 한번 매도를 하고요.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에 저가에 재매수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도 챙기는 거죠. 신주 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주 인수권 부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어차피 회사 미래가 괜찮아 보이니까 쭉 보유하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 참여 방법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넘어가고, 자, 근데 반대로 유증 발표 시점에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유증에 참여하는 게 좋을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하나의 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유증의 목적, 그리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발행 가액을 확인합니다. 신주를 얼마에 어느 정도 싼 가격에 발행하는지. 유상증자 공시가 뜨자마자 다트에서 유상증자 결정 관련 보고서를 보시면 6번 신주 발행가액 부분에 이렇게 확정 발행가, 예정 발행가가 보이실 텐데요. 이때는 확정 발행가는 빈칸일 거고요. 예정 발행가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우선 공시가 뜬 시점에서는 예정 발행가가 34,2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면 신주를 34,200원에 매수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34,200원을 현재 내 매수 단가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 발행가가 훨씬 낮은 가격이라면 유증에 참여해서 내 매수 단가를 확 낮출 수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최근의 주가 수준과 발행 가액도 비교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46,000원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0.1304 어쩌구니까 나는 13주의 신주를 배정받겠죠. 13주를 34,200원에 산다고 치고 평균 매수 단가를 다시 계산해보면 44,632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가 대충 45,000원 정도에서 움직였으니까 이 정도 가격은 유지가 되거나 회사의 미래가 밝으니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정 발행가액은 앞으로 3차례 변경이 됩니다. 공시를 쭉 내려서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을 보시면 예정 발행가액 다음으로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산정을 거쳐서 확정 발행가액이 도출이 되거든요. 읽어보시면 엄청 복잡하기는 한데 각각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에 특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발행가액이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공시 통해서 마지막까지 잘 확인해 주셔야 해요. 자, 이런 고민 과정을 다 거쳐서 유증에 참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넷째, 다시 공시로 가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8번 신주 배정 기준일 보시면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난 기존 주주가 아니었지만 두산 퓨얼셀 유증에 참여하고 싶다면 10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 놔야겠죠. 주식은 T+2 결제일이니까요. 그리고 기존 주주라면 10월 27일에는 매도를 해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겠죠. 결제가 10월 29일에 되니까 10월 28일은 여전히 주주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유상증자 권리락. 보면 10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 한해서 신주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10월 27일부터 매수한 사람은 이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하고요. 해당 날짜를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월 26일에 이 주식을 사는 사람과 10월 27일에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같은 가격에 사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죠. 10월 26일에 사면 신주 배정 권리가 주어지는데 10월 27일에 산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같은 가격에 산다? 그럼 너무 불공평하죠.
그래서 권리락일에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조정된 가격을 권리락 기준가라고 합니다. 권리락 기준가의 산정 공식은 전일 종가 플러스 유상증자 발행가 곱하기 주당 배정 주식수를 1 플러스 주당 배정 주식수로 나눠준 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권리락 전일 종가가 만원, 유상증자 발행가가 8,000원, 한 주당 배정 주식이 0.25주라고 하면 만원 플러스 8,000원 곱하기 0.25, 이것을 1 플러스 0.25로 나눠서 9,600원이 나오고요. 즉 권리락 당일의 시초가는 9,600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기존 주주들은 이 권리락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계좌상에 더 마이너스가 나겠죠. 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싸게 받은 신주로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자, 아무튼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생겼다 이러면 며칠 뒤에 신주 인수권 증서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바로 신주를 발행가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예요. 이걸 유상증자 청약일까지 들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팔아버리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공시에 보시면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이 나오거든요.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영업일 동안 가능했네요. 이 기간 동안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배정받은 수량보다 더 청약하고 싶으면 이 기간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더 사셔도 되고요. 유상 청약 권리를 포기하고 일정 금액이라도 챙기시려면 이 기간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한 수량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증서의 거래 가격 플러스 신주 발행가액이 내가 이 신주를 사기 위해 내야 하는 총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또 잘 해주시고요. 매도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유상증자는 배정 주식수만큼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발행가액 곱하기 배정 주식수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청약을 또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청약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못 만들었다 해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둘째,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서 신주 인수권 증서는 챙기게 됐고, 근데 운 좋게 그 보유 주식의 주가도 올라서 만족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러면 불확실성을 떠안고 유증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을 바로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받은 신주 인수권 증서도 팔아서 이익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매매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 주식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MTS나 HTS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검색해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신주 인수권 증서를 누르시고요. 주식처럼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나는 확고히 유증에 참여할 거다 하는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청약일에 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유상증자 신주가 내 계좌로 저절로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따로 청약 절차 진행해 주셔야 해요. 유상청약은요, 이렇게 유상청약 탭 찾아서 접속하시고 배정 내역 확인하신 후에 청약 절차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에 신주가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유상증자 대응법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려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경험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2020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주식 애소리 영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봉봉 주식 애소리 식구분들, 내년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들 잘 찾으시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 많은 푸짐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의 주식 계좌도 푸짐하면 좋고 아무튼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웃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다가오는 신축년
하얀 소의 기운 잔뜩 받으세요.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